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던 현장, 그런 장소라면 흔적이 남겠죠? 그것도 뭔가를 잡아먹거나 뭐 어쩌어쩌 했거나.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해서 경찰과 동행해서 같이 갔는데 그 현장에 아무 흔적도 없다면 미치겠죠? 상황이 안 좋으면 거짓 신고했다고 혼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이런 가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경험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도 그때 본 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동아리 회원 20명 정도랑 같이 괴담산으로 2박 3일에서 캠핑을 갔었거든요. 첫날부터 캠프파이어를 하고 먹고 마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밤 12시 정도 지날 무렵 2박 3일 먹을 거라고 준비해간 술도 안주도 떨어지고 다들 추가로 좀 더 사야겠다고 다음날에도 필요할 테니까 술을 사러 가려면 운전을 해야 하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하마사키가 운전을 하고 저랑 쇼타, 히로시 이렇게 넷이서 가게 됐어요. 자리에서 나와서 우린 겨우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마사키의 낡은 차를 타고 산을 크게 우회하듯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려니까 처음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산을 내려가니까 작은 편의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술이랑 과자들 그리고 뭐 먹거리들 그냥 쓸어 담듯이 사고 다시 캠핑하는 장소로 올라가려는데 그때 하마사키가 사토시 이거 지름길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좀 전까지 자기가 보던 지도를 뒤로 건네더라고요.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하마사키는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래서 차에 남아서 지역 지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마사키가 건넨 지도를 봤는데 지름길이 맞는 것 같아요. 크게 돌면서 가는 게 아니라 산 가운데를 질러가는 길. 편의점을 중심에 두고 저희가 내려온 길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초입에서 조금 들어간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그 길은 다 같이 몇 번을 봐도 지름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 지름길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지도에서처럼 조금 들어가다 보니 길이 나왔고 그 길을 얼마간 달리니까 왼쪽에 신사가 있는데 그 건물 하얀 담장이 보이더라고요. 담 밑은 자갈길. 우린 다들 이런 곳에 신사가 있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하얀 담장을 따라 10여 미터 앞에 사람 모습이 보이네.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역시나 운전하는 하마사키. 그리고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야 해서 우린 혹시나 피해를 줄까봐 천천히 다가가는데 그때 우리 눈앞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자가 셋에 여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두 남자가 여자 다리를 한쪽씩 잡고 끌고 가고 있고 다른 남자 하나는 여자 다리를 끄는 남자들 앞을 마치 길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두 발이 잡힌 상태로 말 그대로 끌려가는 상황이라 머리가 자갈길에 계속 쿵쿵 부딪히면서 끌리고 있고 그 광경에 우린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땐 그게 귀신인지 뭔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뭔가 심각한 사건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광경에 술이 확 깨더라고요. 게다가 그것들은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말이죠. 저희 차가 측면에서 라이트를 비추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너네 갈 길 가라는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우릴 없는 취급하더라니까요. 그때 쇼타가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 말에 오케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면서. 그리고 그 쇼타라는 친구 지역 유도대회에서 3위까지 오른 유단자인 친구고 인원도 우리 쪽이 많아서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흰 차를 세우고 빠르게 내려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앞에 있는 세 사람은 여자를 끌고 담장을 따라 계속 걷다가 담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직각으로 도는 게 보여요. 우리도 달려가서는 곧바로 모퉁이로 가서 따라 돌았는데 그런데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들 어디로 사라졌냐는 말만 계속 되뇌고 우린 각자 들고 있던 핸드폰 플래시로 주위를 비춰봤는데 근처엔 아무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돌았고 여자를 끌고 가느라 속도도 느렸는데 말이죠.
그러다 쇼타가 안쪽을 비춰놓은데, 그리고 바로 비명소리. 그 유도대회에서 3등을 한 쇼타가 겁에 질린 비명을 질러요. 그 소리에 우린 쇼타가 보는 쪽으로 시선이 갔고, 그런데 거기엔 말이죠, 플래시 불빛에 하얗게 반사되어 빛나고 있는 무수한 묘석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방금 끌려간 것 같은 그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가 있는 곳을 향해 죽어라 도망쳤네요. 그리고 차로 돌아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몰아서 거길 빠져나오고, 나오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까 경찰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은 처음에 우리 보고 우리가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운전을 의심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저 빼고는 다들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운전은 제가 했고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들한테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했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웃으면서 거기 꽤 오래전에 버려진 무덤들인데 무슨 말이냐고. 거기 신사도 사람이 찾지 않은 지 이미 오래라고. 그러면서도 신고 접수를 했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다시 거길 갔는데 그냥 오래된 신사랑 묘지만 있고 저희가 본 그런 만행과 관련된 흔적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떠나는 경찰들. 저희는 경찰들 따라서 바로 같이 나왔고요. 어찌어찌 해서 캠핑하는 곳까지 갔고, 그리고 일행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일행들 중에도 믿어주는 사람은 없고,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괜히 늦게 온 게 그러니까 오면서 차 안에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같이 술 사러 다녀온 저희가 다들 울먹이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그래서 일행들은 우리를 따로 나눠서 각자에게 물어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다들 얘기가 같으니까 캠핑장에 남아있던 일행들도 일정보다 하루 빨리 그냥 가자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날 해 뜨고 거기서 나왔는데요. 돌아와서도 저나 하마사키, 쇼타, 히로시는 한동안 무슨 이야기가 없나 하고 지역신문을 찾아봤지만 그쪽에선 어떤 사건 기사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런 광경을 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날 이후는 어떤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저희 4명 전원은 분명히 그 기괴한 일을 목격했던 밤이었습니다. 사토시 사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상한 놈들이 있어서 따라갔고 코너를 돌았더니 오래된 묘석들이 질비하고, 그런데 거기서 볼 때 편치 않게들 모여서 식사들을 하고 있고, 나중엔 경찰하고 동행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고, 귀신이 귀신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나라. 우리나라 귀신은 이런 귀신 없죠. 전 들어보질 못했는데 있나? 어쨌든 그날 사토시와 일행들이 본 거 사람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산에서 야영하는 건 어떠세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속 야영입니다. 귀신이나 그런 게 무섭다라기보다는 뱀이나 멧돼지들이 좀... 이번 이야기는 이 산속 야영과 관련된 일본인 사연자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산속에서 경험한 오싹한 일본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어 자연지에 기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산짐승이 다니는 길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촬영한다든지, 또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 셔터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성격상 인기척이 없는 산속에 혼자 틀어박혀야 했고, 그것이 무섭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오쿠타마치 치부 산지를 계곡을 따라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지도를 보고 목표를 정한 위치 부근에 오후 1시경에 도착했습니다. 마른 계곡에 1인용 텐트를 치고 5시가 지날 때까지 잠시 낮잠을 자는 것이 항상 저의 루틴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있을 리 없는 산 깊은 곳이기 때문에
도심지 한복판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곰퇴치용 라디오를 나뭇가지에 걸고 잠을 청했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이미 밖은 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랜턴을 텐트 안에 걸고 장비를 준비한 뒤 헤드라이트를 착용하고 촬영하러 나섭니다. 기대와 긴장의 순간입니다. 텐트를 나와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곡 상류 방향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텐트가 보입니다. 푸른색인 듯합니다. 그곳은 계류 낚시터도 아니고 정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나 외에 다른 등산객이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텐트 안의 불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텐트 칠 때는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낮잠을 잘 때 누군가가 소리도 없이 다가온 것일까요? 아무튼 촬영 답사를 하러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때 푸른 텐트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텐트 색이 갑자기 얼룩덜룩하게 변했습니다. 텐트 내축으로부터 이곳저곳 온통 검은색 얼룩이 푸른색 바탕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오래된 피색 같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의상 옆 텐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뒤에 온 저쪽에서 인사도 없는데 내 쪽에서 먼저 인사하는 거?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텐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무서웠던 것입니다. 고생스럽지만 장소를 옮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젓고 되도록 그 텐트가 보이지 않는 장소로 거의 1km 정도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이번 촬영은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텐트를 다시 치니 시간은 9시 가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이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으스스하게 추운 5월이었습니다만 침낭 안에서 땀을 많이 흘린 탓에 밤중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 2시경입니다. 텐트 안에 공기가 탁해져 있었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지퍼를 열었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텐트 바로 앞에 아까의 그 푸른 텐트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리가? 그러자 텐트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서 두 개의 손바닥 모양이 내 쪽을 향해 손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만 급히 반대쪽을 통해 밖으로 나와 가지고 있던 랜턴으로 그 텐트를 비췄습니다. 그 텐트 안의 사람은 여기저기 더듬거리더니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곡에 들어가 무릎까지 빠져가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도중에 몇 번이나 자빠져가며 달리고 또 달려내려갔습니다. 도중에 들고 있던 랜턴도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숨이 차 더는 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웅크리고 앉아서 떨면서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과 지난밤 그 장소에 가보니 두 개의 텐트가 나란히 있었고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푸른 텐트였는데 지난밤에 본 것보다 훨씬 색도 바래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동물 촬영을 그만뒀고 산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상은 진짜 겪은 실화입니다. 사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인적 드문 산속으로 야영을 갔는데 거기 오래된 핏빛 검붉은 텐트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인가 하고 그쪽으로 말을 건네보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실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어린 시절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전 어린 시절 고향하면 아주 친했던 친구 몇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 고향이라고 하면 모두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기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뭔가가 있다면? 이번 이야기는 맨정신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맨정신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맨정신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 확실한 기억도 있고 흐릿한 기억도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때 그 녀석, 그것만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 저희 마을엔 고인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건너편엔 아파트들을 짓는다고 땅을 막 파헤쳤는데, 그때 무용고자 무덤들이 꽤 나왔던 기억도 있고, 또래 아이들은 이제 고인돌 근처에 숨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놀고, 그리고 잘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다른 곳에도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 땅을 파다 보니까 엽전이며 뭐 용이 그려진 그런 중국 동전이며 하는, 대충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선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거 캐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또래 아이들은 고인돌 근처에서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면 거기서 놀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래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마을 입구에 있는 과수원집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숨바꼭질하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일단 셋만 모여도 고인돌 가서 그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래서 뭔 셋이서 숨바꼭질이냐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다 보면 모인다고. 그날도 셋이 모인 날이었어요. 저 과수원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 하나, 그리고 과수원 친구는 그날도 그 고인돌에 가서 숨바꼭질 하자고. 그런데 다른 친구 하나가 엽전주우러 가자고. 그것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엔 숨바꼭질을 하러 갔죠. 숨바꼭질을 하다가 다른 친구가 술래가 됐을 텐데, 그때 저랑 과수원집 친구랑 같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술래가 그냥 도망간 것 같은, 시간이 지나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나와서 주변을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여요. 이거 도망쳤구나. 그래서 전 과수원 친구랑 같이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뒤에 그 술래였던 친구가 따라오더라고요. 그 뭐가 재미있는지 혼자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런데 그때 과수원집 친구가 뛰자오르더라고요. 골려주려고. 그래서 웃으면서 막 달렸는데, 술래였던 그 친구도 저희가 뛰니까 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도 신이 났는지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뛰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뚱뚱하기도 하고, 그 다른 때도 그렇게 빨리 달리는 친구가 아닌데, 달리면서 뒤를 보니까 점점 거리가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는데, 근데 그게 그 친구 웃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친구랑 전 그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 당시엔 애들이니까 그 애들이 뛰어봐야 뭐 얼마나 뛰겠어요. 금방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괴상한 웃음소리가 저희 그 바로 뒤에서 들려오고, 우린 금방 이제 뒤에 있는 그거한테 따라잡혔는데, 그때 저도 친구도 뛰면서 막 소리도 엄청 지르고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엄청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돼지 축사 냄새,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딱 그 냄새. 어쨌든 그건 어느새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나 하는 그 순간, 악취랑 함께 뭔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앞쪽에서 그게 우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핏기가 없는 듯한 창백한 얼굴과 시꺼먼 입술에 입에서 피가 날 때 그 이빨에 피가 맺힌 것 같은 그런 하얗고 붉은 이빨을 드러내고 크게 웃었는데,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없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서 보니까 집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얘기지만, 같이 숨바꼭질을 하던 친구가 과수원 친구 어머니께 저희들이 이제 쓰러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과수원 친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께 말할 겨를도 없이 동네 어른들 몇이랑 해서 달려와서는 저랑 과수원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열에 몸살 비슷한? 부모님하고 병원도 다녀왔었고, 그냥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좀 덜 아팠으면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사탕을 주신 기억도 있고, 그때 사탕이 사과맛 사탕이라는 기억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그 뒤로 전 사과를 먹지 못해요. 사과 냄새를 맡으면 어지럽고. 어쨌든 그렇게 한바탕 앓고 나서 두 친구를 만났고, 저랑 과수원 친구가 이제 그때 이렇지 않았냐면서 그 먼저 간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고인돌 주변을 막 울면서
그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한테 달려와서 저희 앞에 섰는데 그때 저희는 둘이 같이 쓰러졌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겁부터 나니까 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과수원집 친구 어머니한테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고, 네가 먼저 그냥 집에 간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때 앞만 찾아봐도 없어서 우린 네가 먼저 간 줄 알고 내려왔다고, 그리고 그 뒤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한 걸 본 얘기, 그 친구는 아니라고, 자긴 분명 이제 찾는다라는 말까지 했고 풀숲 쪽부터 찾으려고 그쪽으로 갔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반대쪽. 우린 그때 이거 귀신에 홀린 거라면서 막 셋이서 심각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셋 다 각자 부모님들께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귀신이 어디 있냐는 분들도 계시고 왜 없냐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 모두 공통되게 말하는 건 더 이상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 적어도 저희 마을에선 그 고인돌 근처에서 노는 또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정신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귀신은 조선시대 정도까지의 의복만 보일까? 청동기 시대나 석기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고인돌에서 맨정신해님과 친구가 봤다는 그건 혹시 오랜 세월을 거기서 지낸 고대의 혼령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